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자금으로 가겠습니다. 309페이지. 자, 자금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1번 하나. 자, 채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채권의 이름은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자, 주택으로 건설해서 돌려주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현물 상환이 되는 거예요. 채권 중에서. 그러면 일단 주택 상환 사채는 발행권자 밑에 가볼까요? 누가 발행하느냐 이거를. 2명입니다. 사업 주체 중에서 2명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할 수 있고, 한 명 더. 자,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2명을 4글자로 발행권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써 있고, 2명을 보세요. 자,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공공은 부도 나요, 안 나요? 그럼 지급보증 안 받죠? 자,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그럼 지급보증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을 2명 다 받는 게 아니라 1명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했던 거라. 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수 있다. 자, 발행권자가 2명인데 그 중에서 보증받아야 합니다 하면 1명만 받는 거죠. 민간, 등록사업자만 받습니다. 자, 승인권자 내려가시죠. 자, 우리가 승인권자는 이 국장에다 밑줄 그시면 돼. 자, 지금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주택상환사채 맞죠? 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 맞죠? 예, 국장이 맞습니다. 자, 내려가서 발행 방법으로 가면 1번 하나만 보시면 돼. 김영증권의 밑줄.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뭘로? 자, 발행을 했어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걸 산 사람이 있겠지. 사채권자가. 그럼 갑돌이가 돈 주고 샀어. 갑돌이한테 나중에 뭘로 돌려줘 이거? 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이걸 돌려주는 채권이에요. 그럼 상대방 이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무슨 증권? 김영증권. 자, 김영증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자, 무기명 그럼 X. 이름 적어서 채권 발행합니다. 김영증권 맞고요. 자, 내려가시면 상환기간이 나옵니다. 상환. 그럼 발행을 하게 되면 주택을 건설해서 돌려주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3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지금. 3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건 숫자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지금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택 상환 사채죠. 읽을 때 주택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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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환, 삼환 이렇게 외워. 3자 나오지. 1년 내내 외우면 돼. 자, 읽을 때만 잘 읽으시면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3자가.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시면 되고. 자, 양도입니다, 밑에. 자, 양도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셔야 돼.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중도할 수 없다 했던 거라니. 자, 이거는 김영증권은 원래 양도가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리가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앞으로 비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채권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게 요거 배웠어요. 기억나나 보세요. 토지상환채권.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일 때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가 토지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죠. 이것도 김영증권이에요. 김영증권. 자, 김영증권 맞습니다. 왜? 토지로 돌려주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고 배웠어. 이게 예외야. 이게. 그래서 둘 다 김영식 증권인데 김영식 증권이 2개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채권, 지금 배우는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 둘 다 공통점이 김영식 증권이지만 하나는 양도가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그 비교 정리 안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고 배웠고, 자, 지금 배우는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가지를 꼭 비교를 좀 정리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내려가서 효력 한번 가보세요. 효력. 자, 효력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의 동그라미. 자, 말소가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하고 나서 뭐가 됐대 지금?
말소가 됐다.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록사업자는 이미 발행하기 전에 지급보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밑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효력 상실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X예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 자, 그 이유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한 자가 우리가 상환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나와야 돼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적용 범위는 안 봐도 됩니다. 거의 5개. 자, 효력까지만 딱 6개 정리하시면 오지선다 5개 지문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넘기시고 다음 장. 자, 310페이지 갑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자금이 마련돼서 사업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자, 양가로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은 별표 나온다 라고 보시고,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절차죠. 자,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말로 옆에다 건축허가라고 써놓으시면 돼.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 받는 거랑 똑같은 절차예요.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미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거나 대손할 수 있거든요. 그 절차가 필요해요. 마찬가지 주택 건설할 때 요거 받는 거예요. 요거.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규모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규모가 밑에 박스야. 자, 기획 1번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요.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또는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 이상의 대지송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밑에 보시면 기업과 니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과 니은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그럼 단독주택 몇 호로 써 있죠? 동그라미. 자, 30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은 얼마예요?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맞습니다.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맞습니다. 자, 요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택을 건설하는 규모가 30개 이상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서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거는 연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한꺼번에 짓는 규모를 말하지. 한꺼번에 짓는 규모가 30개 이상 짓는데, 아니 쉽게 말하면 A라는 건설회사가 서울특별시 A라는 구역에다가 자, 500세대 아파트 짓는데 500세대. 자, 또는 1000세대 아파트 짓는데요. 그러면 자, 30개 이상 짓는 거 맞죠? 그럼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이걸 받은 다음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정리해 놓으시고, 자, 내려가서 자, 2번 가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밑에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되는데 그 위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 옆에 조그만 글씨 있어요. 거기다 밑줄 보세요. 자, 국가하고 한국토지특공사 나옵니다. 밑줄. 그러면 사업체가 누구란 얘기죠? 자, 국가이거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오면 무조건 국장한테 가야 돼. 특히 국가는 우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자, 누구 나오면, 자, 국가 나오면 무조건 국장 맞죠? 한 명만 더. 잘 안 내 시험에. 그래서 한국토지특공사를 많이 내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왔어요. 나오면 중앙에 있나 지방에 있나? 중앙에 있지.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갈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는 거야. 무조건. 자, 여기다 이제 체크하세요. 토지특공사 많이 나와요. 자, 토지특공사가 어디서든 상관없어. 자, 토지특공사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이라고 정리하시면 돼. 국장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그럼 나머지 자, 국가도 아니고 토지특공사도 아닌 자는 밑에 박스에 있는 자한테 가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가는 겁니다. 기억본 볼게요. 자,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자, 대지를 조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이상이
기업번이고 10만 미만이 니은이에요. 그러면 대지를 조성한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면적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면적이. 자,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가 되는지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자치도지사. 여기까지 끊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쓰셔도 돼요, 옆에다. 5명을 합치면 시도지사가 되거든요. 시도지사 됩니다. 하나 더. 또는 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여러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이 누구죠? 밑줄 대도시 시장. 그러면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이상이면 누가 돼요? 시도지사 또는 그렇지, 대도시장이 된다. 여기 있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0만 이상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만 미만도 있겠지.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10만 미만이다라고 나오면 6명. 오랜만에 하네, 우리 6명. 6명 그럼 누군지 아시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묶으셔서 없는 자가 한 명 딱 있어. 구청장. 구청장 X라고 써놓으시면 돼. 자, 유일하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지자체장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구청장 뜨면 무조건 뭐 하셔야 돼? X. 자, 뭐 구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거기는 뭐 지자체장들은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3번 내려가서, 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나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밑줄 소유권 확보. 자, 여기다가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데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죠. 승인권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남의 땅에다 짓는지 보는 거지. 그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해야 된다? 이거 어려운 거 없어. 소유권 확보하는 게 맞아. 근데 예외조항이 중요해요, 여기선. 자, 예외조항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 중에 기업번. 자,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밑줄.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지역은 옆에다 써놔도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뜻이야. 자, 지구단위 계획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설한다는 얘기. 30개 이상. 자, 할 때 원칙이 적용되면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하지 않아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야. 대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읽어드릴게. 자,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까지 체크. 자, 확보하고 쭉 내려가세요. 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의 형용사에 미치고세요. 여기서 매도 청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도 청구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하실 때, 자, 지금 해당 지역 일단 기억번은 어디를 말하죠? 어디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자, 여기에요. 어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럴 때는 소유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4글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를 해야 돼요. 얼마 이상? 80% 이상만 확보하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특이한 사항은 사용권한도 100% 확보 못했지 지금. 얼마 이상 확보했어요? 80 이상만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80만 확보해도 사용권한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확보했나 확보하지 못했나? 못했지, 그죠? 확보 못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확보 못한 자 경우에는 그냥 80 이상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먼저.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난 사업 주체가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자, 여기의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 팔고 나가세요가 매도 청구야. 그러면 사업 주체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4글자로
네 글자로 뭘 준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권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소유자들은 이 토지를 팔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권을 모두 확보하게 되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자, 네 글자 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매도 청구가.